안녕하세요. 노년의 삶에게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69세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아들이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단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던 10개월의 시간. 그 기간 동안 가장 무거웠던 건 돈이 아니라 무너지는 믿음의 소리였습니다. 아이고, 벌써 10번째네. 6월 15일, 이른 아침 6시가 조금 지난 시각. 김순자 할머니는 익숙하게 회색 슬리퍼를 신고 발코니로 나가 낡은 커튼을 걸었습니다. 아침에 서울은 아직 덥지 않았고 은평구의 낡은 5층 빌라, 엘리베이터도 없는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리는 삼도 할머니에게는 더는 힘들지 않았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가계부를 적는 일까지 모두 혼자서 해내셨습니다. 공무원으로 30년을 근무하고 정년 퇴직한 지 벌써 10년. 지금은 국민연금으로 매달 150만 원을 받고 계셨지만 서울살이에 그것만으로는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검소하게 살아온 덕에 큰 불편 없이 버틸 수 있었죠. 하지만 요즘 할머니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민수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도 자리 잡았으니 매달 200만 원씩 보내드릴게요. 편하게 지내세요. 그날 아들은 분명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온 아들은 온 가족이 모여 삼겹살과 오징어 볶음을 먹던 저녁에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밤 설거지를 하며 혼자 몇 번이고 웃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따뜻해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후로 통장은 늘 같았습니다. 국민연금 150만 원 외에는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0개월이 지나도록 할머니는 매달 가계부를 펼쳤고 15일마다 효도비 미수령이라는 항목을 적었습니다. 연필로 썼지만 그 글자들은 마음속에 뚜렷이 남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남은 배추 반 포기와 계란 2알로 볶음밥을 만들며 스스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만 확인해야 하나? 아닐 텐데. 그날 오후 이웃 박씨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순자씨, 오늘 마트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새우 세일하 되더라고요. 아니요, 전 됐어요. 이젠 새우는 이가 시려서 못 먹겠네요. 아드님이 엔지니어라면서 돈도 잘 벌 텐데 뭘 그렇게 아껴요. 원래 습관이 돼서 그래요. 박씨가 말을 이어가려 하자 할머니는 부엌일 핑계를 대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결국 그날 저녁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민수아, 엄마야. 혹시 그 매달 보내준다는 돈 말인데. 어머니. 에휴, 그거 당연히 보냈죠. 엄마가 잘못 보신 거 아닐까요? 주말에 가서 같이 확인해요. 주말이 되자 아들과 며느리 수진 씨가 과자와 음료수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엄마, 좋아하시는 매실차 사왔어요. 겉으로는 웃으며 반겼지만 할머니의 마음 한편엔 차가운 얼음덩이가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부른 건 그거 확인하려고. 7월부터 한 번도 안 들어왔어. 엄마가 잘못 본 게 아닌 것 같아. 민수는 휴대폰을 꺼내 계좌 이체 내역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요. 매달 15일에 200만 원씩 김순자님에게 이체됐어.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내 계좌가 아니야. 수진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예전에 주신 다른 통장 아니에요? 아니야. 난 통장 하나밖에 없어. 민수가 다시 확인해 보더니 놀란 듯 말했습니다. 계좌번호가 다르네. 그날 할머니는 무거운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은행 가서 확인하자. 다음 월요일 은행을 찾은 할머니는 차례를 기다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객님, 2023년 5월에 다른 계좌가 하나 더 개설되어 있습니다. 제가 개설한 적 없어요. 그럼 CCTV를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VIP룸에서 CCTV를 확인하는 순간 할머니의 손은 떨렸습니다. 화면 속 여성은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러 쓰고 서류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목에는 예전에 할머니가 민수에게 준 복자 펜던트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수진, 너지? 민수는 화면을 보고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엄마,
확실해. 확실하다. 그럼 경찰에 신고할까요? 아니, 우선 집에 가서 직접 들을 거야. 집으로 돌아온 후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이거 내가 한 거지. 수진은 손을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때 제 동생이 빚이 너무 많아서 잠깐만 쓸 생각이었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가져간 건 돈이 아니라 내가 너를 믿은 마음이야. 그날 밤 할머니는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 거실 한켠에서 가계부를 쓰다듬던 할머니. 효도비 미수령이라는 그 작은 글자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민수가 문을 열고 조심스레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일찍 주무세요. 내일 다시 일하기요. 민수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내가 믿어버린 게 문제지. 다음 날 아침, 회색 카디건에 목도리를 두르고 지갑과 도장을 넣은 천 가방을 꼭 쥔 채 할머니는 집을 나섰습니다. 8시도 되지 않은 동네는 한산했고 찬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제 들었던 은행 직원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VIP 절차로 빠르게 개설된 계좌입니다. CCTV 기록은 남아있지만 100% 특정은 어렵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길 권합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먼저 수진의 동생, 그 빚진 사람을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민수 몰래 그녀가 일했다던 서울 구로구의 작은 미용실을 찾아갔습니다. 디자이너 현채라는 간판. 가게 문을 열자 안에서는 젊은 여성이 머리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고 서둘러 손님을 다른 직원에게 넘긴 뒤 다가왔습니다. 앉아, 말 좀 하자.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순자는 물었습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계좌 만든 거니? 현채는 익수를 깨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언니가 잠깐만 쓰자고 해서 어머니가 직접 허락하셨다고 말했어요. 순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허락했다고. 현채는 결국 흐느끼며 털어놓았습니다. 언니가 너무 급했어요. 카드도 대출도 막히고 사채 직전까지 갔어요. 제가 더 말렸어야 했는데 무서웠어요. 엄마 아빠한테 알리면 죽을 것 같다고 해서. 할머니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하지만 내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무거운 건지는 꼭 알았으면 좋겠다. 그날 저녁, 순자는 민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종이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이름은 내가 지킨다. 내 돈도, 내 노년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 엄마가 편하시다면 저도 찬성이에요. 그렇게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김순자 할머니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묵직하게 남아있던 미련과 슬픔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이사 준비를 하는 동안 할머니는 옷장과 서랍 속 깊이 묻혀있던 오래된 물건들을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낡은 편지와 바랜 수첩, 오래된 가족 사진들. 그중엔 수진이 처음 이 집에 인사하러 왔던 날, 어색한 웃음 속에서도 밝게 웃던 얼굴이 담긴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던 할머니는 작은 상자에 넣어 봉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추억으로만 남겨두자. 이사날 아침, 손녀 지아이가 와서 짐을 싸는 걸 도왔습니다. 할머니, 이 가계부들은 다 가져가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한 것만 남기고 나머진 버리자. 이제 됐다. 지안이는 놀란 얼굴로 다시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가계부를 버린다고. 진짜요? 할머니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는 더 이상 숫자에 매이지 않을 거야. 새로 이사한 집은 생각보다 더 따뜻하고 아늑했습니다. 하얀 커튼을 달고 작은 민트 화분을 놓자 공간이 훨씬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마음속에 오래도록 맴돌던 불안도 조금씩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순자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김순자, 잘했다. 정말 잘했어. 며칠 후 수진이 첫 변제금을 송금했습니다.
핸드폰으로 내역을 확인한 순자는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렇게라도 시작했으니 다행이지. 하지만 그 돈을 고마움으로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감사를 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였으니까요. 밤이 되어도 쉽게 잠들지 못한 할머니는 베란다에 나가 바람을 맞으며 서울의 흐린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잘 보이지 않는 도시의 밤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한 줄기 확신이 반짝였습니다. 이제 내 이름과 내 삶은 내 손으로 지킨다. 이사한 지 한 달이 지나자 순자는 매일 아침 천천히 집안을 돌며 커튼을 활짝 열고 바닥을 쓸고 닦았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타고 들어와 방 안을 환히 밝혔고 민트 향이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마음은 훨씬 가벼워졌고 가족에게서 받은 상처 또한 더 이상 그녀를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아침 일찍 일어난 순자는 새 노트에 첫 페이지를 펼치고 적었습니다. 7월 15일 국민연금 입금 150만 원, 수진 견제금 입금 40만 원 확인. 이제는 내 노년을 남에게 맡기지 않는다. 며칠 후 민수가 연락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간단한 간식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은 그동안 많이 고민했어요. 수진이랑 계속 함께할 수 있을지. 순자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차를 따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생각했구나. 민수는 조심스럽게 고백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수진을 믿기 힘들어요. 그날 이후로 계속 거리감이 생기더라고요. 순자는 잔에 담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어떻게 하든 그건 내 몫이다. 하지만 하나만 기억해. 돈은 다시 벌 수 있어도 신뢰는 다시 쌓기 어렵다. 며칠 후 수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변제금 송금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미안하다. 고맙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내가 더 이상 속지 않는다는 거지. 그 주말, 순자는 이웃들과 공원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그녀에게 한 할머니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 새로 오신 분 맞죠? 네, 김순자라고 합니다. 아, 저는 이영자예요. 매주 토요일마다 같이 걷는 모임이 있는데 함께 하실래요? 잠시 망설이던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요. 저도 같이 할게요. 걷기 모임에 처음 나간 날, 순자는 마음이 신기할 정도로 가벼워졌습니다. 웃고 떠드는 이웃들과 공원길을 걷다 보니 지난 10개월간 쌓였던 억울함과 외로움이 조금은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걷기를 마친 후 이영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순자 씨는 자녀가 있으신가요? 네, 아들 하나 있습니다. 아이고, 좋으시겠네요. 저는 아들이 외국에 있어서 1년에 한 번도 못 봐요. 순자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공원길에서 본 풍경들이 마음속에 아련히 남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이웃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천천히 걸었던 발걸음들. 순자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이 홀로라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노년에도 내 길을 걷는 사람은 나뿐이야. 며칠 후 주민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순자님, 수진 씨의 변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네, 매달 40만 원씩 잘 받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은 순자는 자신도 모르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젠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돼. 그날 저녁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지안이랑 같이 갈게요. 뭐 사갈까요? 그냥 오면 된다. 아무것도 사오지 말고. 그냥 얼굴만 보면 돼. 전화를 끊고 거울을 본 순자는 눈가에 머문 옅은 주름 사이로 미소가 번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주말이 되어 민수와 지안이가 집에 왔습니다. 지안이는 할머니 품에 안겨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너무 좋아요. 향기도 좋고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사시길 잘하셨어요. 할머니는 테이블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내 노년을 남에게 의지하지 않는다. 내 이름과 내 삶을 내가 지킨다. 그날 밤, 순자는 오래된 가계부를 정리하며 새로운 노트를 펼쳤습니다. 맨 첫 장에 적었습니다. 내 이름은 김순자. 그리고 이 삶은 내 것이다. 마포의 새 집으로 온 지 석 달째, 순자는 자신이 점점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루하루가 전보다 단단해지고 가벼워졌습니다. 햇빛, 민트향, 고운 바람이 그녀에게 작은 위로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저 수진이랑 얘기했어요. 이혼하기로 했어요. 순자는 짧은 침묵 끝에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랬구나.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더 빨리 알았어라 했는데. 전화를 끊고 난 뒤 순자는 거실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거리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미안할 것 없다. 내 길을 가면 된다. 며칠 후, 공원 걷기 모임에서 이영자 할머니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순자 씨, 표정이 밝아졌네요. 그런가요? 네, 지난번보다 훨씬 좋아 보여요. 무슨 좋은 일 있으셨어요? 순자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저를 지켜주기로 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냉장고에서 귤을 꺼내 까며 귤 향기에 마음을 씻듯 맑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귤 한 조각을 입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나를 지켜야 해. 이제야 알았다. 그날 밤 민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목소리는 훨씬 편안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수진하고는 정리했어. 집도 내가 정리할 거라. 그래, 잘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 너도 너대로 고생했잖아. 민수가 돌아간 후 순자는 새 노트의 두 번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누구도 내 이름을 빼앗아 갈 수 없다. 며칠 후 마포 실버턴 관리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순자님, 주말 꽃꽂이 수업 참여하시겠어요? 순자는 잠시 고민하다 대답했습니다. 참여하겠습니다. 토요일 수업에 나가자 이미 여러 이웃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럼분홍빛 카네이션과 노란 프리지어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꽃을 손에 쥐며 오랜만에 작은 설렘을 느꼈습니다. 작품이 끝난 후 강사는 칭찬했습니다. 김순자님 손이 참 섬세하시네요. 정말 멋집니다. 순자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꽃을 다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좋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봄에 아는 꽃에서 은은한 향이 퍼졌습니다.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내 삶에 이렇게 작은 기쁨이 남아 있었다니. 다음날 아침,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저녁에 밥 같이 드실래요? 그래, 오너라. 저녁이 되어 민수와 지안이가 도착했습니다. 지안이는 꽃병에 꽂힌 카네이션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너무 예뻐요. 할머니가 직접 만든 거야. 우와, 할머니가요. 그래. 민수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엄마가 훨씬 단단해 보이세요. 순자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늦게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지. 식사 후 민수가 설거지를 도우며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으면 꼭 말해주세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았다. 하지만 내가 먼저 물어봐라지. 부모도 말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다. 민수는 잠시 멈췄다가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할게요. 민수와 지안이가 돌아간 후 순자는 베란다에 섰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아득하게 깜박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지만 내 노년은 내 것이다. 그리고 마포의 새 집에 온 지도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거울 속 순자의 얼굴에는 더 이상 떨림이 없었습니다.
그날도 민트 화분에 물을 주며 그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 며칠 후 공원 걷기 모임에 나갔을 때였다. 순자는 익숙한 얼굴인 이영자 할머니가 다가오는 걸 보았다. 순자씨, 얼굴이 훨씬 밝아졌네요. 그 말에 순자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그런가요? 이영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이젠 진짜 자유로워진 표정이에요. 그 말에 순자는 한참 생각한 끝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이제야 제 길을 찾았어요. 그날 밤, 순자는 책상 앞에 앉아 새 노트를 꺼냈다. 깨끗한 첫 장을 펴고 천천히 펜을 들어 썼다. 나는 김순자. 내 이름을 지켰고 내 삶을 지켰다. 더 이상 두렵지 않다. 몇 주 뒤 마포구청에서 도착한 안내문 하나가 순자의 눈길을 끌었다. 노년 자립 강연의 주제, 노년의 권리와 자존감, 그리고 재정관리. 잠시 망설였지만 순자는 참석 신청서를 작성했다. 강연 당일, 회의실은 머리가 희끗희끗한 어르신들로 가득했다. 강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말투로 입을 열었다. 여러분의 이름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존엄입니다. 끝까지 지키셔야 합니다. 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내 이름은 존엄이야. 강연이 끝날 무렵 한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아들한테 재산 다 맡기고 있는데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사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돈은 줄 수 있어도 이름과 권한까지 넘기면 안 됩니다. 그 말에 순자는 가슴 깊이 공감했다. 내가 겪어보니 그게 맞더라. 며칠 뒤 수진에게서 문자가 도착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번 달도 입금했습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순자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파란 하늘에 부드러운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이제는 그 아이의 이름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날 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지안이랑 여행 계획하는데 같이 가실래요? 여행 어디로? 경주. 봄꽃도 보고 한옥마을도 가요.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좋네. 가자. 주말에 세 사람은 경주로 떠났다. 벚꽃이 만개한 길을 천천히 걸었다. 한옥마을 앞에서 지안이 카메라를 들고 말했다. 할머니, 여기서 계세요. 사진 찍어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되니. 네, 웃어주세요. 찰칵. 사진 속의 순자는 마음껏 웃고 있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 지안이 잠든 사이 민수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저도 이제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어떻게 주눅들지 않고 제 이름 지키면서.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것만은 꼭 지켜라. 집에 돌아온 밤, 순자는 새 노트를 펴고 다시 썼다. 나는 김순자. 오늘도 내 이름을 지키며 살았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여름이 깊어가던 어느 날, 김순자는 아침부터 창문을 열고 집안을 정리했다. 민트 화분은 무럭무럭 자라 싱그러운 향을 퍼뜨리고 있었고, 거실 구석에는 경주 여행에서 찍은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다. 사진 속 순자는 예전과 달리 당당한 얼굴이었다. 이젠 더 이상 누가 나를 흔들지 못한다. 그날 오후, 주민센터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김순자님, 수진씨가 이번 달 변제금을 아직 안 보내셨네요. 혹시 따로 연락 받으셨나요? 순자는 조용히 말했다. 아니요, 못 받았습니다. 혹시라도 이번 달 안에 입금이 안 되면 연락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핸드폰을 내려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다시 이렇게 되는 건가? 하지만 곧 고개를 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번에도 난 지킨다. 내 이름, 내 권리. 다음 날, 순자는 수진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수진아, 이번 달 돈 이해 안 보냈니?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죄송해요. 동생 쪽이 또 문제가 생겨서. 이번 달만 조금 늦어도 될까요? 순자는 단호히 말했다. 늦어도 된다. 하지만 말은 했어야지. 죄송합니다.
다음부턴 꼭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번 달은 반드시 안에 갚아라. 네. 전화를 끊자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내가 말할 줄 알게 되었다.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다. 며칠 후 민수가 집에 찾아왔다. 거실에 앉자마자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수진이랑 연락하셨어요? 했어. 미안해요. 아직도 엄마한테 짐을 지우네요. 순자는 조용히 말했다. 아니다. 이제는 내 짐이 아니다. 내 문제다. 민수는 놀란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엄마가 더 강하시네요. 강해져라지. 안 그러면 무너진다. 그날 저녁, 민수가 사온 떡을 찜기에 쪄서 함께 차를 마셨다. 민수가 돌아간 후 순자는 거실 한켠에서 가계부를 꺼내 적었다. 이번 달 변제금 지연, 통화함, 반드시 갚기로 약속받음.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말했다. 잘했다. 무서워하지 않았다. 다음날 공원 걷기 모임에서 이영자 할머니가 손을 흔들며 말했다. 순자씨, 요즘 표정이 더 단단해졌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꿋꿋한 표정이에요. 대단해요. 순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이름의 무게를 알게 되니까요. 이제 함부로 못 넘겨요. 이영자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이름 하나에도 무게가 있죠. 며칠 뒤 수진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주 안에 꼭 입금하겠습니다. 순자는 짧게 답했다. 알겠다. 기다리겠다. 토요일 저녁, 마포구의 작은 도서관에서 열린 노년의 권리 강연회에 순자는 참석했다. 강연자도 청중도 모두 노인이었다. 강연자가 힘주어 말했다.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다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순자는 펜을 꺼내 조용히 적었다. 내 이름은 존엄이다. 그날 밤 민수가 전화했다. 엄마, 혹시 수진이랑 얘기했어요? 응, 이번 주 안에 입금한대. 엄마, 이제 엄마가 제일 존경스러워요. 순자는 웃으며 말했다. 늦었지만 알아줘서 고맙다. 일요일 아침, 수진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어머니, 방금 송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자는 이체 내역을 확인하고 천천히 한숨을 내쉬었다. 잘했다. 아직은 지키고 있구나. 그날 저녁, 지안이 전화했다. 할머니, 이번에 학교에서 에세이 썼어요. 주제가 내가 존경하는 사람인데 할머니라고 썼어요. 그래? 네, 할머니가 이름을 지키는 걸 보면서 저도 용기 냈어요. 순자는 웃음을 터뜨렸다. 할머니가 잘 가르쳤네. 밤이 깊어지고 거실 불을 끄고 베란다에 앉은 순자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내 이름은 김순자. 그리고 그 이름은 아직도 빛난다. 며칠 후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왔다. 김순자님, 수진 씨가 그동안 성실히 변제하셨고 잔액은 한 달치 남았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그날 밤 수진에게서 마지막 메시지가 도착했다. 어머니, 마지막 송금했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순자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대신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속으로 말했다. 이제 됐다. 모든 것이 괜찮다. 그 주말, 순자는 짐을 챙겨 기차에 올랐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목적지는 경주가 아닌 강릉. 창밖으로 푸른 산과 바다가 스쳐 지나가자 그녀는 미소 지었다. 이제는 어디든 갈 수 있다. 강릉 바닷가에 도착한 순자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벤치에 앉았다. 바람이 머리를 스치고 파란 하늘 위로 갈매기가 날았다. 순자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내 이름으로, 내 발로, 내 길을 가는 거야. 돌아오는 기차 안, 순자는 지난 몇 달을 떠올렸다. 이름을 빼앗겼던 순간, 믿음을 잃었던 시간, 하지만 결국 되찾아온 그날까지. 그리고 깨달았다. 내 이름은 숫자가 아니고, 내 이름은 부탁도 아니며, 내 이름은 내 것이다. 서울에 도착한 밤,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어디 계세요? 집에 가는 길이다. 지안이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그래, 주말에 오너라. 전화를 끊고 순자는 집 앞 골목을 천천히 걸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집에 들어오자 민트 화분이 초록빛을 뽐내며 맞아주었다. 순자는 화분을 쓰다듬으며 작게 웃었다. 잘했다, 김순자. 정말 잘했다. 그날 밤, 순자는 마지막으로 가계부를 펼쳐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다. 이제는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내 이름은 내 존엄이고 내 빛이다. 남은 노년은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산다. 마지막으로 창문을 열자 여름밤의 바람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커튼이 가볍게 흔들리고 달빛이 부드럽게 방 안을 비추었다. 순자는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김순자. 나는 나를 지켰고 나는 나로 살아간다.